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후 작전 타임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캐비너시라는 변수를 만나 흔들리는 안전자산 시장입니다. 영원히 치솟을 것만 같던 금과 은 가격이 정말 하루 만에 폭포수처럼 떨어진 건데요. 시장을 뒤흔든 이 급락의 끝에는 바로 미 연준의 새로운 수장이죠. 케빈 워시가 서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금값은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단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은은 더 처참하죠.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하며 1980년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이 안전자산 랠리가 멈춰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케빈 워시는 누구인가인데 케빈 워시는 매의 발톱을 숨긴 비둘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의 독특한 성향 때문입니다.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 양적 완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물가 안정을 선호했던 인물입니다. 시장은 그가 취임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가장 빠르게 걷어들일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최근 트럼프의 기조에 발맞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를 매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지명하자마자 이 약달러에 베팅했던 모든 자금들이 회수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급반등했고요.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의 매력도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케빈 워시의 등장은 시장의 또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됐습니다. 그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급격히 내릴지 아니면 본연의 매파적 본색을 드러내며 긴축에 고삐를 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맞물려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안개 속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락하는 금값과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에 떠들썩하지만 결국 시장은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은 파도의 높이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그것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코치님은요, 김정철 코치님입니다.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코치님이 계시는 작전 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면서 저는 코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2월의 첫 거래를 맞은 오늘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코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코치님 오늘 시장 정말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5%대, 코스닥 4%대 급락을 맞이했는데요. 이 시장의 급락이 2월 한 달간 좀 조심해라 하는 이 시장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이 급등의 전에 나타나는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걸까요? 일단 그 10월하고 느낌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10월에
급등을 했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10%가 넘는 16% 넘는 급등했는데 그대로 이제 조정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11월에 조정을 받았고요. 네. 느낌이 딱 지금 10월, 11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그 느낌하고 지금 약간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고민 많으실 거고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게 왜 아닌지를 좀 뒤에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근거를 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수익 실현 하셨어야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QR코드가 곧 나타나면 아실 텐데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2개 넘게 2개 정도 수익 실현했어요. 네. 세 종목 수익 실현했거든요. 로보티즈,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원익 IPS. 네. 이렇게 세 개를 수익 실현했는데 세 개 다 이제 수익률이 로보티즈는 한 218% 정도. 그다음에 네. 코리아 서키트 101%,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103% 해가지고 이제 수익 실현했는데 좀 더 올랐습니다. 조금 네.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사과도 드렸는데 사과 드렸지만 결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매도하기 잘했죠. 네. 매도하기 잘했던 거고. 그다음에 현금 자력을 좀 확보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재밌었던 게 있는데 분봉입니다. 분봉을 좀 보세요. 분봉을 보시면은 5분봉인데요. 오늘 자 5분봉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인데 오늘 이때 이 13시 10분에 이때 순간적으로 밑으로 꽂으면서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네, 맞습니다. 이게 짝짝 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이드카라는 게 5분 이상 지속돼야 돼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을 잘 보고 있으면 꿈틀꿈틀거렸어요. 음. 이게 딱 내려올 때쯤 갑자기 꿈틀거려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사이드카 해제되고 내려올 때 사이드카 예보 발령 떴다가 다시 해제되고 그때마다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계속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 이때 눈치를 채셨어야 돼. 이게 뭐냐면 딱 이거 딱 보면 외국인이 이거 사이드카 한번 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사이드카 찍고 반등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딱 그거 보고 이거 여러분 매도 금지. 일단 매도 금지. 자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이드카 발동 못하고 딱 위로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또 종목 하나를 또 매도했어요. 네, 그래서 종목 하나 또 매도하고 왜 또 매도했냐 어차피 다시 밀릴 거라서. 네.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는 거나 이런 걸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코스닥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럴 때 막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거 어차피 마냥 이렇게 매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이거 단기간에 급등 나오면 분명히 이거 급락 조정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급락 조정 올라왔고 저는 이게 계속될 거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2월이 지금 내내 공백이에요. 네. 내용이 다 공백인데 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반도체 크게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번 주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 목요일 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슈팅 정도 오고 추세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 좀 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그럼 실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때 여러분이 매도를 해서 하셨으면 지금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은 이제 방어를 잘해야죠. 방어를 잘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밀리면 우리가 단계별로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자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제 아래 QR코드 있으면 스캔해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쉬운 전략들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뭐냐? 네. 3-2 지역 방어입니다. 농구에서 3-2 지역 방어. 외곽포를 막자. 크게 손실이 보는 걸 막자. 지금은 작게 손실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많이 빠지면 손실이 아예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크게 손실 나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작전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되고 크게 손실 나는 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좀 약간 피해가면서 보시면은 조금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께서는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 큰 손실을 막자는 작전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변서진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 후 작전 타임 변서진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코스피가 5천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진 모습입니다. 시장은 워시 지명자가 과거 연준 이사 당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하고 금리 고점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오던 귀금속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등했던 은 가격은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는데요. 귀금속 폭락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연준 의장 성향 분석을 둘러싸고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세한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26% 하락한 4,949선에 거래됐습니다. 장중 5천선 아래로 내려온 건 4거래일 만인데요. 워시 쇼크의 장 초반 5천선을 내준 가운데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하락한 채로 1분간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코스닥 역시 4.44% 하락한 1,09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 2천억 원 넘게, 또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를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151억 원,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은 5,5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7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살펴볼 만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12.42% 하락한 165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받는 케빈 워시 전 이사가 후보로 지명되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귀금속 가락이 급락했는데요. 은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0% 넘게 내린 온스당 78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금 역시 10% 넘는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 재련 과정에서 회수되는 금과 은 등 귀금속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련업체는 고정비 비율이 높아서 귀금속 가락이 하락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금과 은 가격 급락 국면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8.69% 하락한 83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전면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반도체주를 포함한 기술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과 증여 시점을 맞춰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지적했었죠. 이에 따라 낮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을 기록하는 상속주 테마성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신도리코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 자사주를 앞으로 소각하게 되면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한 주당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신도리코는 회사 가치에 비해 현금도 많고 자사주 비중도 높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기업가치 재고, 이른바 밸류업 정책 흐름 속에서 이런 숨겨진 자산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여기에 본업인 사무기기 사업에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과 성수동 본사부지 등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다는 분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워시 쇼크에 이은 오늘 우리 증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케빈 워시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파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낙관적이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세로 전환하면서 당분간 변동성에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변서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 3가지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김정철 코치님의 TV방송 유망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표 보시면요. 오늘 같은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코치님은 미리 예견하시고 수익 실현을 미리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21%로 현재도 보유 중이시고요. 로보티즈, 원익 IPS,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이 조정장이 나오기 직전에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코치님, 이렇게 네. 조정장이 올 거를 미리 예견하시고 미리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한 3주 더 올라가잖아요. 코스피 7.8천 찍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2,500포인트에서 1% 오르면 얼마죠? 얼마가 몇 포인트가 오른 거죠? 25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5,000포인트에서 1% 오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포인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올라가는 퍼센트가 예전 올라가는 퍼센트하고는 아예 갭 자체가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복리라고 보시면 돼요. 복리로 쌓여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물론 저희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많긴 합니다. 그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뭘 알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네, 하버드 나오셨는데 네. 재미없어서 스탠포드 법대 가시고 로스쿨 다니신 다음에 그 다음에 MIT 슬론 MBA 졸업하셨거든요. 네. 슬론 MBA면은 그러니까 금융공학 쪽에서 와튼하고 이제 쌍벽이죠. 네. 쌍벽인데 물론 와튼이 좀 더 괜찮습니다. 슬론 와튼 못 가신 것 같아요.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고로 잘하지 못해가지고 와튼 못 가고 슬론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에스트로더 회장님의 사위예요. 네, 부자로 가셨죠. 네. 네, 팔려가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재벌로 가셨어요. 재벌가 사위예요. 재벌가 사위시고 이분이 이제 능력은 좀 있는지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가 뭐 약간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건 스탠리 입사하고 나서 6년 만에 임원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 증권가에서 우리나라 증권업계에서 막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또 잘해봐야 연봉 100억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임원이 되면 연봉이 한 1,000억은 그냥 넘어가고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뭐 레이달리오 이런 분들은 1년 연봉이 조예요. 조 단위로 연봉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 있을 때 그럼 잘했냐?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약간 유발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막 모기지 채권 가지고 막 이게 수익 많이 내셨던 분인데 모기지 채권 막 부풀려가지고 거기에 일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운도 좋아요. 이분이 운도 좋은 게 2005년, 6년 미리 나와가지고 미 연준으로 갔어요. 미 연준으로 갔는데 그때 서프라임 모기가 터졌죠.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양 금리 인하하는 거 잘못됐다. 그때 막 난리 쳤던 거예요. 그때 금리가 기준금리가 0%입니다. 0%였어요. 0%였거든요. 네. 0%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리고 무제한 국채 매입. 무제한 국채 매입이란 게 뭐냐면 시장에 있는 모든 부채 채권을 미 연준에서 다 사버리겠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2008년 볼게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그 지구 망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밀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때거든요. 여러분 보면 안 밀린 것 같죠? 이게 고점에서 52% 폭락한 거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현재 5천이잖아요. 2,500 간 거예요 지금. 단 1년도 안 돼서. 이때 대폭락이 왔을 때 이분이 책임이 있는데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양. 그리고 기준금리 0%에 이제 지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지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걸 비판했던 분인데,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대안이라고 뭘 얘기한 건 없어요. 이분 비판만 했지. 그럼 대안이 뭔데? 그럼 무제한 국채 매입 안 하고 기준금리 0% 아니면 그러면 이때 이걸 어떻게 돌렸는데요? 이거 못 돌리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떠냐? 이제 에스트로더 회장님 쪽이랑 이쪽 가문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인 그
민주당이 누가 됐냐면 오바마 때인데 네. 오바마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기분 나빠서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철학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경제학과 나오시지도 않았어. 케빈 워시 이분이 이 트럼프 또 경제학과 아닌 사람 또 뽑았어요. 뭐냐? 왜?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뽑은 거고. 자기 주관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확고한 주관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파월을 그렇게 뽑았는데 파월을 알고 보니까 주관이 있었죠. 네. 파월도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었는데. 근데 케빈 워시도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거든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 다 꽝을 뽑긴 쉽지 않다. 자기가 생각할 때 9번 다 내가 꽝을 뽑는 거는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 뽑은 건데 중요한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쭉 얘기해서 뭐 계속 이분이 매파적이었으면 말도 안 해요. 이러다가 이제 오바마 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때려쳤거든요. 네.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최연소 연준위원이라서 뭐 이렇게 뭐 능력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뭔 능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능력이 있대 하여튼 공부 잘한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할 때 이때 갑자기 태세 전환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태세 전환해요. 금리 내려야 된다. 네. 금리 내려야 된다 이제. 금리 내리는 게 좋은 거다. 이때 태세 전환을 하세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거든. 네. 트럼프가 친합니다 이분이. 왜 친하냐? 에스트로도 가문하고 트럼프하고도 친하거든요. 근데 에스트로도 가문의 사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있는데 이제 스콧 베센트가 이제 그 월가 출신이고 같은 월가 출신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가. 그러면 같은 월가 출신이라 스콧 베센트가 추천을 했고 그래서 이 케빈 워시가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밥 먹듯이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 철학이 아예 없는 사람을 뽑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근데 월가는 오히려 더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월가는. 왜냐,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 사람이. 말 통할 거 아닙니까? 레이 달리오가 그러니까 박수 쳤잖아요. 그래, 나이스. 한 이거 뭐냐면, 같은 월가는 말은 통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거는 케빈 워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하다고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장난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노래 가사가 생각나려고 하는데 여튼간에 무슨 가사인지 모르죠? 그래요. 여튼간에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다. 지금 수익률 리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거? 잠시만요. 자, 수익률 리뷰로 갑니다. 수익률 네. 리뷰로 갑니다. 수익률 리뷰로 가는데 리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원화가 약세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한데 케빈 워시가 차기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래도 케빈 할셋보다는 네. 그래도 애가 좀 그래도 옛날에 매파 발언을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 좀 덜하지 않겠냐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중간선거 전에 기준금리 애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그리고 케빈 워시가 지금 연준 의장이 된 겁니까? 올해 6월부터 할 수 있어요 활동을. 네. 그리고 지금 청문회 기간이에요. 청문회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여러분들도 지금 다 오버하고 있고 지금 이 오버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이걸 노림수다. 이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거 노림수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 활동해요. 네. 6월에서 이 사람 영향 미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제가 이거 장담할게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은 나중에 성지순례가 됩니다. 네. 11월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지잖아요. 네. 이분 바로 태세 전환할 사람이에요. 바로 태세 전환할걸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 안 들을 사람이에요. 왜냐 중간 줬거든 끝났거든 이미. 되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그럼 자기는 뭐 해야 돼? 미 연준의 독립성을 지킨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거야. 100%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너무 근데 최근 오늘 이제 요즘 흐름은 이 케빈 워시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막 시황 얘기하면 케빈 워시. 뭘 안다? 케빈 워시 여러분 뭘 알아? 이 전부터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알죠. 왜냐하면 이분이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안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많이 파요. 뒤에를 많이 파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 그렇게 과대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다음 근데 이게 다만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될 확률이 조금 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왜냐면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네. 기준금리 이날 좀 덜하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린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 상대 통화에 원하는 약세가 되겠죠. 일단 약세 하나. 그럼 두 번째,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자민당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이런 사람을 과반을 줄 각오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를 해산했어요. 국회 해산했어요. 원래 국회 해산 자주 해요. 일본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총리가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합니다. 자기가 과반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지금 과반으로 이길 것 같아요. 다카이치가. 지금 현재 요미우리 신문만 그런 얘기 했으면 말도 안 했는데 산케이부터 해가지고 다른 제가 제가 일본 신문도 다 보거든요. 다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지금 한 과반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잡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이기고 오늘 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일본 다카이치 총리 하면 여러분 촐랑촐랑거리는 거 잘 아시죠? 네. 오늘 또 촐랑거리면서 뭐라 그랬냐? 엔조로 이제 일본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 거다 하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요즘 엔화랑 우리나라 원화가 동조화돼 같이 있잖아요. 가죠, 네. 예, 그러니까 엔화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과반 못했으면 이거 국채 발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원화 강세 요인이죠. 근데 이거 과반 이상 먹을 것 같고 지금 투표하면 과반 이상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다카이치 총리가 또 오늘 엔저 또 신나고 혼자 꽝꽝 뛰면서 혼자 헛소리 하셨어요. 또 이상한 소리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워낙 같이 밀린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난주에 엔화 약세 개입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건 없고 구두 개입만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상한.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됐다. 자 이제 HTS 보면은 H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그 동안에 ETF, ETN, 코스닥 ETF, ETN, 그다음 반도체 ETF, ETN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서학개미들이잖아요. 네. 미국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 포모 현상으로. 포모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피어 아세요? 포모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냥 안 물어볼게요. 여튼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야 되는데 정확히 오려면 알려주시죠. 네, 아니 빨리 설명할게요. 자, 오려면은 일단 미국의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미국의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러가 다시 올라. 그럼 못 팔죠. 네. 그럼 일로 한국으로 돈이 못 오겠죠. 돈이 못 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못 오면 어떡하죠? 돈이 못 오면 다시 지금 오늘 원화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돈이 못 오기 때문에 코스닥 ETF, ETN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당연히 오늘 반도체는 다 밀렸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제 얘기를 계속 따라하고 팔로우 하셨더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생각하고 저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요거 일단 홀딩한 거고요. 예,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지금 화해 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거의 트럼프 이거 기만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기만술이거든요. 기만 전략이에요. 이제 이란하고 좀 그래도 대화 한번 해볼까 지금 뭐 이 얘기 하고 있는데 RC135라는 그 정찰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정찰기는 전쟁을 할 거 아니면 절대 그걸로 출동 안 합니다. 이미 출동했어요. 출동해서 그게 뭐 하느냐면 그 전자전하는 회사예요. 전자전하는 정찰기인데 이란에 있는 모든 레이더랑 통신을 다 교란하게 잡혔다는 정찰기거든요. 그게 이미 가 있어요. 거기 그거 가 있으면 전쟁이 나거든요. 보통. 예, 거의 99% 확률로 났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 있다는 거. 그럼 예. 우리는 방산주를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되는 예, 지금 건가요? 밀렸는데 지금 매수하면 딱 좋죠. 어. 예, 그리고 로보티즈는 우리가 매도했습니다. 네.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매도가보다 위에 있어요. 예,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괜히 매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매도가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자, 271%? 예,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77% 현재 수익 중입니다. 이거 매도 안 했습니다. 이거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10월 22일부터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매도할 겁니까? 4월 전에 매도하자는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4월 전부터 4월 전에는 매도하자는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보유니까. 그리고 지금 라인 그어드렸죠. 기존 미보유자 1차, 2차 손절가 이렇게 그어놓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이플바이오. 오늘 그동안 그 지난주에 한참 코스닥 잘 달릴 때 못 간 게 네. 하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못 갔죠. 네. 오늘 보세요. 오늘 다시 봐. 이거 제약바이오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하면 어떤 분들이냐 제약바이오를 제가 얘기했던 ADC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안 하고 딴 거 하신 분들. 그건 막 급나가고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네. 종목들. 테마성보다는 뭐 이렇게 그 GLP-1 계열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제약바이오들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이거 흔들 때 다 매도했겠죠. 근데 네. ADC 관련주들은 보세요. 그냥 이게 시몬스예요, 거의 시몬스. 시몬스가 뭔지 아세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시몬스 같은 느낌이 아닙니까? 에이프릴바이오. 예. 네. 오늘 신고가 찍었어요.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89.21%입니다. 자, BHI 현재 54%인데 좀 반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보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코리아 서키트 올해 네 번째 100% 달성 종목입니다. 자, 올해 네 번째 100% 달성 종목 코리아 서키트 제 7만 원에 잘 매도했고요. 잘 매도한 다음에 현재 좀 밀렸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매도했는데 급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급나겠는데 기분이 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웃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 전략은 제가 또 준비해 놨으니까 그 다음 전략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치님의 수익률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급락장에 오실 수 있는 건 코치님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런 급락장에서도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장 돋보였던 섹터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세 가지는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입니다. 첫 번째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투톱 소부장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본부장님 네. 이렇게 하락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로 봐야 되는 걸지요? 아,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매수해서 몇 개월 끌고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내일 모레 사나 다음 날 사나 뭐 뭔 상관이죠? 네.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만 진짜 아웅다웅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서 내가 1, 2주 길면 한 달 내로 매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해서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내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언제든. 뭔 상관입니까? 오늘 그냥 사도 되지.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SK하이닉스 다음 모멘텀이 뭐일 것 같습니까? 당장 모멘텀이 하나 있죠. 알파벳 시적 발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알파벳 시적 발표 좋게 나올 거야,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이 제미나이 3.0 언제 발표한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작년. 네. 작년 4분기. 네. 작년 4분기 제미나이 3.0 발표하고 나서 가입자 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안 좋을까요? 과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파벳이 호실적이 나오면 그럼 제미나이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시적 가이던스를 상향도 해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반도체 다시 오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번에 오를 때는 이 구간처럼 급격하게 뭘 오르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천천히 조금 방향 잡으면서 기존의 매물 소화하면서 조금씩 올라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은 이번 달 중순 말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네. 그때를 우리가 좀 보시면 그때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설 연휴랑 겹쳐 있긴 한데 그때를 좀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소부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부장 오늘 다 폭탄 맞았거든요. 원유 네. IPS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잘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우리 여기서 매도했는데 나름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현재 매도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잘못된 매도한 건 아니다. 네. 다만 걱정은 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 자, 오늘 원익 IPS를 누가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원익 IPS를 누가 매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했잖아요. 저 별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매도했어요? 개인이 매도했어요. 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인 줄 아세요? 보세요. 자, 오늘 솔브레인 기관 샀습니다. 이거 아직 남은 거예요, 좀. 네. 코스닥 ETF, ETN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이 ETF, ETN 매수했던 그 자금이 기간이 좀 남아서 나머지 집행한 거예요.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기는. 그 상황 보면서 집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소부장을 역시 중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다. 근데 다만
단기로만 내가 볼 분들이면 타이밍 이제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중에 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뭐 소부장들 쭉 보시면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외국인이 샀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샀다니까요. 좀 오늘 밀렸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제가 그 방송 용어는 아니라서 쫄땡땡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얘기 못할 것 같고, 여튼간에 네. 이스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좀 좋진 않네요. 이런 것들 기판 관련 주식이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원익 IPS나 이런 다른 종목들처럼 반도체 소부장 중에 개인이 매도했던 거를 잘 찾아보면 답은 나온다라는 네.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런 게 뭐 있는지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기서 좀 자세한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오늘의 파도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진입 시 이 타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단 QR코드에서 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수 급락 중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로 상승하는 에너지를 보여줬던 섹터죠. 제약바이오야말로 이번 달 주인공 섹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 주인공까지는 그렇지만 네. 상대적으로 매우 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딱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에이프릴바이오, 그러니까 에이프릴바이오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거 연초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뭐라 그랬냐면, 연초에 임상 결과가 제일 빨리 나온 데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긴 해요. 쿠롱 티슈진. 왜냐면 제 뒤통수를 한번 때렸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인보사 가지고 인보사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 임상 실험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 당하고 몇 년 동안 아주 주가가 대폭락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코롱에 크게 돼가지고 코롱을 안 좋아해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회사는 좋을 수 있어요. 네. 회사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 뭐 손실 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근데 코롱 티슈진하고 에이플바이오가 제일 빨리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에이플바이오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ABL 바이오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노이즈 있는 건 하지 말자. 노이즈 있는 건 이거 한번 이게 무슨 네모 직사각 이게 무슨 사각형입니까? 이거 뭐죠? 급등했다. 차트가 좀 신기하네요. 네. 지금 이런 건 노이즈 있는 건 하지 말자. 노이즈 있는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노이즈 없는 거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RNA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RNA 관련주. 네. RNA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좀 떴던, 네. 그다음 이제 그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RNA를 많이 썼거든요. 네. 여러분 그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네. 지금 난리 났는데 인도에서 치명률 75%고요. 이거 전염병입니다. 지금 발병했어요. 지금 인도 보안 검역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퍼졌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처럼 호흡기 질환으로 되진 않아요. 호흡기로 쭉 가까이서 체액이 막 되게 막 된 상태에서 이래야지 좀 전염이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인도에서 만약에 딴 나라로 퍼지기 시작하면, 동남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만약에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코로나처럼 난리 납니다. 그럼 뭐가 날까요? RNA 관련주가 먼저 갔죠. 그냥 백신이니까. 네. RNA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RNA로 백신으로 한 거거든요. 네. 관련주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해서 들어오시면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에서 에이프릴바이오 최선호주 언급해 주셨고요. 또 이 전염병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RNA 관련주 하단 QR코드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장 후반에 급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이제야 좀 움직여주나 싶던 2차 전지 관련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여러분들 그 중장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시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2차 전지 1년 뒤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공격, 바로 매수. 지금 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탑픽 BM, 종목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뭐 삼성 SDI, 네. 뭐 삼성 SDI 뭐 시적 보셨죠? 대장주 위주로요. 그냥
LG 에너솔루션도 노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빠른 삼성 SDI 쪽, 그 다음에 제가 2차 전지는 뭐 때문에 간다고 얘기했죠? 2차 전지는 로봇입니다. 로봇 배터리라고 그랬죠. 네. 로봇 배터리 무겁고 중국의 LF 배터리 여기다 넣으면 무겁고 부피가 커요. 꺼집니다. 네. 예, 그럼 로봇이 무슨 저기 바닥 마루 다 뚫고 다녀요. 네. 예,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럼 3원기 배터리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그럼 로봇 배터리가 지금 당장 양산이 왕창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을, 겨울, 내년 넘어가야지 벌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대신 주가는 좀 빨리 땡기니까. 그래서 길게 보자는 거예요. 그냥 길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압축 하자면 에코프로 BM, 삼성 SDI 이쪽을 먼저 1번으로 타겟을 보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LG에너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BM, 삼성 SDI까지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이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철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증시 어떤 종목들이 출렁임을 거치고 그다음에 급등세를 보일지 이 코치님이 탄탄하게 잡아주시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선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네. 오늘 엔터주 들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인터뷰 보기 전에 교육 강의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을 보시면 일단 지금 화면 이제 차트로 나오는데, 차트 말고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급 상황 보시면, 자, 2025년 6월에서 10월, 2025년 6월에서 10월까지가요, 여러분 외국인이 약 19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9조 원. 예. 19조 원, 예, 좀 순매수했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으로 제가 요렇게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자, 일단 뭐 해봤는데 지금 안 돼서 일단 해볼게요. 자, 국내 증시 수급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19조 원 순매수했고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외국인이 2025년 6월에서 10월까지 19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1월부터 1월 20일이 딱 기점인데, 1월 20일 날 기관이 11조를 순매수했어요. 11조를. 예, 1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11조를 순매수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6월부터 10월 외국인 19조 원,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월 20일까지 기관이 11조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번에 이제 PPT 화면 말고 HTS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화면을 요걸 일단 그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자, 그 다음은 개인이 약 12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2조 순매수했어요. 그동안 단 일주일 반 만에. 근데 오늘 코스피를 또 5조를 순매수했어요. 5조를 순매수했는데, 그리고 개인이 지금 한 13조, 14조를 순매수하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 요 순매수가 좀 길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방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끝나면 급락 나올까 봐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급락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제가 이때가 이제 11월입니다. 11월. 이때가 11월인데
11월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참 밀릴 때 여러분 지금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막 11월에 똑같이 저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자, 급락 나올 때는 항상 대폭락이 나올 때는 항상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린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린다.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지 않고 급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1990년 이후에 아예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도 여기까지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이게? 숄더, 헤드, 숄더. 양 어깨, 머리. 그래서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11월에는. 그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겁내지 마라. 매수하자. 겁내지 마라. 계속 매수하자. 결국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쭉 올라왔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거 헤드 아닙니까? 이거 헤드. 자, 이거 왼쪽 어깨고 이거 지금 헤드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폭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헤드앤숄더가 맞다고 하더라도요. 밀렸다가 한 번 반등을 더 주죠. 그렇죠? 그 한 번 반등이 더 남아있다는 게 첫 번째. 예. 그래서 겁낼 필요는 없다 지금. 자, 이거 돌아 나오는 한 번이 반등이 남아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 감소해야 돼요. 거래량이 감소해야지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감소했어요? 오히려 늘었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예상컨대 이게 지금 왼쪽 숄더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왼쪽 숄더일 가능성이, 이게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왼쪽 숄더 만들고 한번 머리 만드는 게 하나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는 거의 페이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걱정할 필요, 너무 이렇게 막 걱정하고 막 지수 폭락하고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 매수해가지고 고점 형성 안 합니다. 더 매수해야 돼. 개인 투자를 못해도 한 40조, 30조는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대폭락이 나와요. 지금 한 절반, 아직 절반도 안 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제발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걱정하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케빈 오씨가 뭐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그러면 제가 이제 코스닥 중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또 순매수한 종목들은 따로 빼서 제가 정리해드린다 그랬어요. 그거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럼 오늘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급락 나오지 않는다. 아침에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 수출입 반도체 수출입이랑 수출입 데이터가 나온다. 그거 보면 반등 한번 나올 거다.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PMI 지표 잘 나오면 또 반등 한번 나온다. 그때 또 반등 한번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밀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럼 오늘 수출입 데이터 보고 반응했던 게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나 약간 중국 소비주들이 좀 반등을 했거든요.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셔야 돼요. 바로바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게 2월이면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좀 기분은 뭐 좋지 않은데 중국과 우리가 자꾸 명절이 같아서 좀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여튼간에 뭐 중국이 뭐 명절이 같대요. 우리나라 설날하고. 그래서 그때 중국이 최대 연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좀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중국 춘절 수혜주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세팅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래미 어제에서 골든이 수상을 했죠. K-팝 데모먼터스의 골든이 수상을 했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K-팝 쪽으로 우리가 조금 보시는 전략. 자, 그다음 K-팝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에 소속 가수들이 지금 월드 투어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드 투어 한번 돌면 월드 투어 돌았을 때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 자, 심지어 이 종목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잘 가다가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샀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이제 밑에서부터 공략하는 분도 많은데 사실 우리도 저기 밑에서부터 공략했던 분들은 많아요. 근데 아직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공략을 못했으니까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딱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정 그 다음에 지지 라인에 딱 걸려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께서는 엔터주 내에서 탑1, 넘버1 탑픽 종목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왠지 예상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하단에는 QR코드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